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률을 뚫으셨더라고요. 거의 1시간 안 돼가지고 마감이 다 됐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입학 전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이제 고1 학부모님들고 기본적으로 모른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혹시 보시다가 의문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 아이들이 현재 지금 여기 있잖아요. 고1 8월 말이 아직 안 됐고, 그래서 정부는 대입 4년 예고제가 예정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중3 되기 전 2월 말, 그때 대입 정책 어떻게 할 거다. 아주 큰 그림. 자, 이제는 뭐 수능을 없앨 거다, 수능을 뭐 만들 거다, 더 강화할 거다, 약할 뭐 이런 큰 그림을 중3 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뭐 일반계에 갈 건지, 특목고 갈 건지, 자사고 예고 이런 걸 결정해 줄 때 이제 중3 되기 전 2월 말, 그러니까 중2 2월 말이죠.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대학교 협의회고요. 여기서 고3 1월 8월 말까지, 이건 아직 8월 말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때 되면 대학에서 기본상, 수시를 뽑고 정시를 뽑겠다. 수시에는 뭐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뭐 실기 실적 우선 이런 거 뽑겠다. 그런 카드 어떻게 할 거다. 이런 큰 테두리 각 대학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 했고 이제 내년 되면 4월 말까지 되면 지금은 이제 고2들은 나왔어요. 그럼 이제 각 대학별로 우리는 교과 전형에서 몇 명 뽑겠다. 종합에서 몇 명 뽑겠다. 우리 교과 전형에서 반영 과목은 뭐다.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5월 3일 올해 같으면 고3 되면 이제 요강이 나와요. 그럼 이때 나오면 하나도 바꿀 수가 없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돼요. 이때 되면 면접 날짜가 언제고 반영 과목 수는 몇 개고 어디서 면접 보고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는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부가 한 번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바꿔요. 교육부에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 통과되면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서울대는 최장력이 3등급 3개로 이제 바꿔줬는데 한국 애들은 면접을 안 보겠다 하니까 그건 안 된다. 면접을 비대면이라도 봐라. 이래다가 지금 어떻게 될 결론이 지금 안 난 건데 허락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특수한 코로나 상황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은 수시는 2021년 우리 같으면 이제 2022년 5월 3일 5월달 초에 이렇게 발표하게 될 거고 정시는 9월달 초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 포맷으로.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발표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대학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안다는 건 큰 변화는 없다. 뽑는 방법이. 그래서 대입 정책이 어떻게 바뀔 거냐는 질문을 한 4분쯤 하셨던데 큰 변화는 없이 갈 거다. 왜냐하면 정부가 중3 되기 전 2월 말에 특별한 말을 따로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할 거다. 정시 몇 프로까지 늘릴 거다. 이런 말만 했지 그 외에 기본 포맷 체계는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뽑는 방법이 크게 2가지. 수시하고 정시. 수시를 쓰고 붙으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못 붙게 되면 이제 정시까지 넘어가는 거겠죠. 수시 한 다음에 정시고 수시의 전형 방법은 크게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실기 실적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와 실기 실적 위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실기 실적 위주는 물론 안 그런 과도 있지만 대부분의 과들이 예체능과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 일반과를 간다면 실기 실적을 제외하고 나면 수시 때는 학생부 논술이 남고 정시는 수능밖에 없어요. 크게 체제는 3개인데 학생부 위주는 다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입시 체계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수능 위주 이렇게 되어 있고 논술이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좀 더 약화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수시는 교과냐 종합이냐, 정시는 수능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아마 편할 것 같아요. 교과하고 종합을 이제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때 우리 생기부는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때 중학교 때는 교과 성적이 A, B, C, D, E 5단계로 나뉘었잖아요.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과목 9단계까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다음에 3단계 A, B, C 성취평가 이 크게 2가지 아니고 그 숫자들만 보고 평가를 하겠다 하면 교과 전형이에요. 다른 거 어떤 거 안 보고 숫자만 우리는 본다 인 거고 숫자 말고 생활기록부에 인적사항 그러니까 부모님
그 다음에 성명, 주소, 우리 아이 뭐 이런 등등등 그런 거 빼고 모든 걸 다 보겠다 하면 종합전형이에요. 두 개가 좀 차이 되시겠죠? 생활기록부에 숫자만 본다. 교과전형. 생활기록부 있는 거 모두 다 본다. 종합전형이 될 거고요. 수능 이제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수능 우리 얼마 전에 모의고사 친 거 성적표 받아보셨죠? 그죠? 그 시험 전국단위 친 시험이 이제 마지막이 수능이잖아요. 다 모의고사고 그 마지막 딱 한 번의 시험 가지고 점수 가지고 줄 쫙 세워서 보내겠다. 수능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으로 하는 거, 그 외의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기 수능 전형 이게 네 가지가 대학 입시의 방법이에요. 요거를 바꾸지 않겠다 했던 게 중2 2월 말에 나왔기 때문에 요대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 가지 전형에서 우리 아이는 어떤 전형으로 보낼 것인가가 제일 문제이잖아요. 어떤 전형을 가더라도 중요한 거 딱 두 가지를 늘 말씀드려요. 뭐 있을까요? 어머니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 교과 전형하고 교과 성적하고 수능이 어디에도 없는 데 없어요.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는 제일 핵심은 교과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이제 왜 들어가냐면 이제 고2부터 학교장 추천 전형이 대폭 강화됐어요. 전국에서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방은 무조건 교과 전형으로 10%를 뽑아야 되는데 지역 균형으로 뽑아야 돼요. 지역 균형에 학교장 추천을 보통 받는 거거든요. 그걸 뽑을 때 10% 엄청난 숫자예요, 그게. 그걸 뽑기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교과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교과인데 수능 왜 필요해요? 할 때 최저학력 없는 대학도 있고 최저학력 있는 대학도 있어요. 없는 대학이 원래 많았는데 우리 할 때 있는 대학이 훨씬 많아져요. 이유는 서울 지역은 대부분이 교과로 안 뽑고 종합으로 뽑았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교과 전형을 10% 무조건 늘리라 했어요. 근데 교과 성적이란 건 학교마다 지역마다 편차가 좀 큰 거예요. 강남 지역에 뭐 1등, 2등, 1등급하고 어느 산골짜기 1등급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라고 대학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보정하는 장치로 수능 최저학력을 거는 거예요.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이 걸려요. 그래서 교과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되고 뭐도 잘 쳐야 돼요? 수능도 잘 쳐야 돼요. 이게 교과 전형이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생기부가 다 들어간 데 있잖아요.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제일 중요한 거 뽑으라고 하면 뭘까요? 생활기록부 학생부 종합 전형 갈 거예요. 그때 학생부 전형 갈 때 제일 중요한 내용 성적이에요. 성적. 공부 잘하면 뽑고 싶죠. 성적이 중요한데 성적만 보겠다가 교과 전형 성적 위에 다른 것도 보겠다. 양적으로만 보겠다. 교과 전형 정성적 평가를 하겠다가 종합 전형. 그 선생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을 요새 신경 쓰는 게 세부 듣는 게 특기사항이잖아요. 그것까지 보겠다가 종합 전형이에요. 어떤 어머니께서 교과 전형 지역 인재로 갈 건데 세특 어떻게 관리할까요? 관리하실 필요 없어요. 교과 전형 갈 거면 세특이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종합 전형 갈 때 세특이 필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오면 교과 영역과 수능체가 같이 있잖아요. 논술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논술 되기 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수능 체제를 맞춰야 돼요. 연세대학교 빼곤 대부분의 논술 전형 대학들은 수능 체제가 있어요. 그죠? 그 전형 맞추려면 수능 체제 맞춰야 되고 그 다음 교과도 들어가요. 교과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1등급 아이와 5등급 아이는 별 편차가 없어요. 논술 전형에는. 교과 전형에는 1.0과 1.01은 엄청난 차이죠. 근데 논술은 차이가 없어요. 별로. 근데 문제는 0.1점 차이 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점수를 뒤집으려면 논술을 한 문제는 더 맞춰야 되잖아요. 몇 점짜리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과도 중요한 거예요. 덜 중요하다 뿐이지 필요하다. 그래서 논술 가려면 교과도 좋아야 되고 논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잘해야 되고 하나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정시 가면 수능 성적이 최고죠. 근데 밑에 교과도 있어요. 특정 대학들, 특히 이제 교대는 내신 성적을 아주 많이 보고 작년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동점자 중에 한 명이 떨어졌어요. 동점자 처리 규정으로. 그 동점자 처리 규정이 교과 성적이에요. 그러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고대나 연대 같은 경우 내신 전형이 있을 때 만약에 내신이 0.1점이 모자라요. 그럼 그거를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시에서는 교과 아니면 수능이잖아요. 그럼 뭘로 뒤집어야 돼? 수능. 수능이 95%고 내신이 5%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0.1점을 뒤집기 위해 수능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신은 좋은 문제 올수록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은 우리 아이들은 뭘 해야 돼요? 내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럼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세특도 해야 되면 열심히 또 학교생활 해야 되겠죠. 뭐도 해야 돼요? 수능도 해야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뭐 하나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있지만 어떤 전형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전형은 없어요. 다 잘하는 건데 어떤 걸 더 잘하는가가 중요한 포인트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물어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특기자 돼 있으니까 부모님들 실기 실적 전형이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은 실기 실적 전형도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실기 실적 위주의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학생부 종합이라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특기자가 있죠. 특기자 전형, 소프트웨어 특기자 구별을 못해요. 그러면 실기 실적 위주하고 학생부 종합하고 뭐가 차이예요? 물어보시면 실기 실적 우수 전형은 다 들어가요. 모든 게 학교 안에서 거 말고 학교 밖에서 거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오로지 학교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컴퓨터 실기 발군이에요. 그래서 뭐 정성부 장관 상을 받았어요. 발명 뭐 이런 소프트웨어 경진에 나가서 그 상을 써먹을 수 있으면 특기자 전형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안 받아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 상은 전혀 의미 없는 데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왜냐면 그 수상은 학교 바깥이니까 인정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자격증 땄다. 요즘 생기부 자격증 못 올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넣을 수 있는 건 특기자들. 못 넣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럼 이제 우리 아이가 엄청난 발군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겠다. 그러면 아마 무슨 전형으로 가야 돼요? 실기 실적을 가야 되겠죠. 우리 아이가 소프트웨어에 관심과 흥미가 많은데 특별하게 뭐 특별한 건 없었다. 학교생활 열심히 했다. 이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야 되겠죠. 두 가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 특기자 전형, 소프트웨어 특기자라고 다 똑같다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학교 안에서 소프트웨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걸 대비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목요 서머스쿨, 윈터스쿨도 있고 서머스쿨, 여름방학, 겨울방학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은 겨울방학부터 할 수 있어요. 요런 것들이 있구나. 그럼 요런 거를 했다 하면 특기자 전형에 이거 들은 거 써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학교 안 밖을 다 쓸 거니까. 학생부 종합전에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한 거는 학교 안과 똑같이 해줘요. 이거는 성적도 처리가 돼서 나와요. 생활기록부에. 등급만 안 나오고 ABC하고 평균 원점수, 표준 편차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세특도 500자가 쓰여요. 그래서 학종을 하든 실기 실적을 하든 이런 것들은 할 필요도 있을 수 있죠. 이게 학교 안에서 소위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안 될 때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지금 1학년도 해당이 안 되고 2학년부터 들을 수 있거든요. 모든 똑같이 2학년 들을 수 있게 되고 들으면 이런 것들을 개설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제 몇 군데 고등학교 협업에가 나 그거 왜 들을 거예요? 하면 온나 수업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이런 수업들의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가야 돼요. 학교 끝나고 가든가 토요일날 가든가 하면 시간 비용이 분명히 든다는 거죠. 그래 해도 이런 걸 들었다면 그거는 세부능의 특기사항이든 성적실 다 되니까 생활기를 보고 좀 더 구성해줄 수 있는 특기죠. 이런 프로그램이나 컴퓨터 관련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과목들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우리 2학년 될 때니까 아마 11월 그쯤 되면 이제 내년도 2학년 1학기 때 어떤 과목이 열릴 거다가 다 이제 공문으로 오게 돼 있어요. 학교에. 그걸 잘 보시고 신청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관 이게 제일 화두잖아요. 그죠? 늘 너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마 이제 여기에 해당될 거는데 요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요거만 아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기재검증 가능할 거다. 이런 거 사실 큰 의미가 이제 없다는 거죠. 아직도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면 우리 아이가 수상을 몇 개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넣을 거예요? 외부에 수상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수상은 우리 10개, 20개 학교에 해도 상관이 없죠, 한 학기에. 근데 쓸 수 있는 건 다 써요. 다 써요. 근데 대학에 보내는 게 한 학기에 1개, 총 5개예요. 그러면 이제, 그럼 대학마다 다르게 넣을 수 있나요? 없죠, 당연히. 취지에 의하면. 아직 안 해봤지만 해서 한 학기에 1개씩 총 5개의 수상만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소논문. 이런 거 이제 못 쓰죠. 소위 말 R&E. 이런 거 활동도 적을 수가 이제 없습니다. 자율동아리. 아이들은 동아리에 목숨을 걸고, 부모님들은 봉사활동에 목숨을 거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동아리는 자율동아리 말마다 때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학교나 이런 데서 크게 이제 존중, 좋아하지를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모든 게 학생부 종합적인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정규 교육 과정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건 정규 교육 과정 시간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활동했는지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리기가 많을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30자까지만 쓸 수 있어요. 30자는 제목 포함. 무슨 자율 동아리 17차시 30명 활동 하면 30자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걸 열심히 할 게 아니고 뭘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정규 동아리를 차라리 열심히 해요. 동아리를 꼭 하고 싶다면 정규 동아리. 정규도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만들면 되지. 선생님을 꼬시고 선배를 꼬시고 동기를 꼬셔서 그 정규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거지. 자율 동아리 아무리 활동해봐야 그 내용이 당기기가 어려워요. 그다음 자기소개서가 우리까지는 있죠. 없는 데가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빠지게 되는 거고 교사 추천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기록부가 이제 중요하다 하니까 뭐 컨설팅도 받으시는 것 같고 선생님들한테 은근히 좀 써줬으면 하는 것도 있던데 그런 거 잘못하시다가 이제는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 같아서 좀 써달라고 이렇게 선생님께 부탁하는 옆에 애가 봤어요. 교육청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감사를 나가야 돼요. 감사 나가서 그런 게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선생님은 당연히 성적 조작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생기부가 대학 가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적 자료예요. 모든 학생부 생활기록을 고칠 때도 성적관리위원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아이 부탁받고 임의로 써줬으니까 성적 조작에 들어가죠. 그러면 최대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쓰기가 어려워요. 그럼 우리 아이는 멀쩡하겠느냐? 멀쩡 안 하죠. 당연히 벌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온전한 평가를 하시게 해줘야 되고 대신에 안전장치로 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들이 세 분의 특기사항을 다 적으셔야 되죠. 전부 다. 전 학생에게 다. 국영수 사과는 다 적고 기타 과목들은 학교 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대로 적게 돼 있어서 다 적힐 건데 뭐 양질인지 아닐지는 그때 봐야 알겠지. 뭐 어쨌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생활기록부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도 대학들은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교육부에다 신고를 해야 돼요. 의무가 생겼어요. 신고 안 하면 대학들이 이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요. 그럼 신고를 했어요, 교육부에. 그럼 교육부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교육청으로 보내요. 그럼 교육청은 다시 그걸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기재사항이 위반되어 있으면 선생님은 당연히 처벌되고 아이도 잘못하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거를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고교 블라인드 처리. 프로파일 안 나가잖아요. 그죠? 우리 학생들이 어느 학교 나왔는가를 알 수가 없고 7월 달에 저희 또 교육청에서 학교에 또 생활기록부 때문에 또 이제 컨설팅을 나가요. 또 나갔을 때 이제 뭐 되냐면 학봉제. 이렇게 좀 학봉이라는 단어를 쓰는 학교가 특정 학교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적어야 돼요. 공공제. 그냥 학교 내 축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전부 다. 그만큼 엄격하게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 이런 걸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실 수도 있고 엄밀히 말하면 김영란법 위반이에요. 아시죠? 김영란 위반 부정청탁 하시면 안 되는 거 거기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조력을 하시고 선생님의 직접적 컨택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시 수능이 이제 40% 해가 올해 39점 몇 프로예요. 지금 고2들. 우리 40% 될 건데 여기만 너무 이제 강조돼 있는 거예요. 정시 40%지만 아까 제가 뭐가 생겼다 했어요? 교과 전형 10% 학교 추천. 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 정시 40% 생겼다고 부모님들 좋아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게 아니에요. 재수를 하면 우리 아이들 게 될 수 있는데 그 근거자를 제가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대학 시험의 출제 범위. 근데 우리 이제 2022년 여기에 이제 해당될 건데 2022와 2023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가면 성적표 한번 보셨죠? 나중에 제가 또 성적 보여드릴 건데 국어는 독서 문학이 공통이고 화작과 언어와 매체가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 이걸 안 배웠어요. 2학년 배우니까. 그래서 그냥 국어회가 시험을 쳤고 수학은 수원 수투 공통인데 이게 2학년 때 배워요. 1학년 때는 통합 수학만 배웠고 수학만 배웠고 그다음 선택 과목은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태길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사탐은 9개, 과탐 8개 중에서 17개가 섞이는 거예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해야 되고 사탐 2개 해야 되고 과탐 2개 해야 되고 마음대로 해요. 대학들은 그렇게도 안 놔두죠. 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국어에서는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근데 수학에서는 보통 이과 자연 계열 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좀 부산대 이상은 전부 다 미적 아니면 기하 하라고 되어 있고 문과과 아이들은 아무거나 해서 상관없고 그 다음에 자연 계열 쪽 상위권 대학 갈 때는 보통 과학 2과목 하라고 이제 옵션이 정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문이과 구분이 없다 하잖아요. 근데 대학은 문과, 이과, 학과 계열이 다 있어요. 대학 특성에 따라서 아이들이 듣는 과목도 달라질 거고 선택하는 과목들도 달라지게 되는 이렇게 있고 문과는 수학을 사회를 듣든 과학을 듣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과학을 칠 필요가 없죠. 무조건 사회를 치시는 게 나아요. 아주 과학에 탁월하지 않다면 이유가 뭐겠어요? 인문계를 갈 아이면 미적 기하보다 확통이 좀 낮고 그 다음에 사탐, 과탐이 있으면 사탐 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사탐 치는 게 나은 이유는 과학을 기본 치는 아이들은 의대 갈 아이들 서울대 연구대 최상위권 갈 자연관 아이들은 자연계열 아이들은 다 그거 치잖아요. 그걸 치면 손해죠. 상대평가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 기하 중에 그런 아이들이 좀 강한 아이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상대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자연계열 안 갈 거면 확통 치든가 이런 게 더 나을 수 있죠. 근데 경제학과 꼭 갈 거고 경영에 관심 많아나 미적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거는 학생의 자율 선택 과정이니까.